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 발언이 이어지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거래 대금을 잠식하면서 이번 주 4일 동안, 그러니까 5일 중 4일이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는 매도하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제약, 자동차, 증권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올라서 금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 인사들 발언을 보면 뭐 미국에서는 오늘 제프리 슈미드 발언이 가장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금리나 당연시하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도 뭐 금리나 할 것 같은 발언이긴 하지만 연준이 인내심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꼭 내리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일관성 있게 좀 비둘기적인 발언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좀 중립적인 발언도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고, 특히 이제 오늘 중요했던 건 우에다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사람은 어정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불안정한 거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달성 위한 조치는 지속할 거다. 이거 한마디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과는 계속해서 소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다만 가파르게 올리기보다는 되게 천천히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엔달러 환율이 빠졌고, 엔달러 환율 내리면 최근의 트렌드가 삼성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 내내 외국인 투자들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게 사실 주요 일정들을 보면 대체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9월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줄 거야. 그리고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서 0.5%도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뭐 예전의 데이터상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건 모른다. 또 파월이 찬물 끼얹거나 또는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선뜻 빠졌을 때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은 계속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어졌어요. 오늘 뭐 유한양의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저렇게 터지면서 움직이면 저거는 코스닥 쪽에서 투자하던 일부 투자들이 저쪽으로 단타치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엔셀 상장한 종목이 또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 거래 대금이 3조 원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항상 두 종목 정도의 거래 대금의 합이 두세 종목 정도가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30%를 넘기는 날은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상승 하락 종목수 비슷했는데 코스닥은 2배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좀 발목을 잡는, 특히 신규 상장주가 코스닥의 결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유한양행이 또 급등을 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이게 재료가 있으니까 뭐 올라가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주요 저항대에 도달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한 저항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해버리면서 새로운 매수를 끌어올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매수가 넘어갈 거냐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맞고 떨어지면 뭐 떨어졌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하여튼 맞고 밀리면서 오늘은 다른 쪽으로 좀 매수세가 분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주. 예, 오늘 뭐 이 역시도 121선 넘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강했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건설업종도 플러스가 났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제약과 건설 그리고 자동차의 공통점은 금리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릴 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좀 밸류를 높게 쳐줘도 되는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사니까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건설도 뭐 PF라든가 이런 또 집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그 외 종목군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 매수하고 선물은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됐지만 금융투자 쪽에 집중이 됐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매도가 3,600억 원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였거든요. 그 저거 왜 팔았냐?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 부진도 좀 있겠지만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내려가면 두 종목에 대한 매도 강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순매도 3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순매도 규모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는 두 종목 한 거 말고는 사실은 관망했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거는 뭐 유한양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좀 있고, 통신주 있고,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가 순매수일 때는 대형주가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매수 종목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금융 투자가 고르게 다 사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2차 전지 팔고, 그 다음에 바이오, 그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을 많이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오늘 신규 상장주 매도가 좀 많이 잡혀서 신규 상장주 매도 빼면 순매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순매수 상위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뭐 그 금투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 저 문제도 증시 발목 잡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주가를 부풀리고 뭐 따따블 뭐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고 또 기관들이 초반에 너무 물량을 많이 갖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기관 하나하나 따져 쪼개놓고 오면 많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들에 비하면 뭐 압도적인 혜택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공모가에서 받은 거 또 엔젤 투자에서 갖고 있던 거 일부는 털고 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게 증시 이래저래 발목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투세 문제 플러스 이제 이런 신규 상장 문제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파월의 연설, 사실 이렇게 긴장도가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있나 이번 것 같은 경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 비둘기를 기대하는 투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의 시장의 해석,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미국에서 발목을 잡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게 우리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밀리면서 지수에도 부담을 주는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좀 돌아서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래 잠식, 블랙홀 현상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하나가 막 1조 원 단위가 넘는 종목이 계속 신규주에서 나오니까 이게 신규주가 이래 버릇하면 투자자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다음 주에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리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매수가 꾸준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트는 이건 뭐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급락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올라간다. 근데 지금 뭐 아직 이번 달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뭐냐면 주요 그 최근 들어서 연준 의장들 뭐 버냉키부터 시작해서 옐런, 파월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주식시장의 어떤 잭슨홀 전후에서 어떤 움직임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앞에 닷새, 뒤에 닷새 이렇게, 그리고 풀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파월만 놓고 봤는데 파월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성적표가. 근데 2022년도에 워낙에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충격이 있어서 그렇지, 파월이 확률만 놓고 보면 그 잭슨홀 전후에도 증시가 올라가는 비율이 다른 의장들보다는 더 높았던 그런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버냉키는 뭐 압도적이긴 했죠. 그 사람은 그 기간 이유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초반에 좀 약했던 징크스가 있었는데 파월은 이제 가리지 않고 대체로 선전을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그 이후의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인트는 미국에서 어느 업종이 반응할 거냐,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요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파월 의장 발언은 또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